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뇌를 연결하는 시간, 내내 시간이고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읽은 책의 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최근에 나온 필연적 혼자의 시대라고 하는 신간을 쓰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데요. 김수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입니다. 100명이 넘는 1인 가구를 직접 인터뷰하시고 맞습니다. 팔로업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가장 가파르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지금 1인 가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나름 경제적인 선진국들이 한 50%에서 40%의 가구가 1인 가구인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압축적인 근대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증가의 추세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전체 가구 중에 1인 가구는 3.6%. 5%가 안 되네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은 실제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은 42%까지 늘어난 거죠. 와. 그러니까 10배가 거의 반세기 안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가 1인 가구는 정말 외로울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다 외로우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서도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에서는 필연적 혼자의 시대, 왜 한국의 미래는 가족이 아닌 혼자를 선택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가세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라든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고 싶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통계청에서는 1인 가구가 전형적인 한국 사회의 가족 유형이 되는 것을 한 2035년 정도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벌써 온 거 아니에요? 10년 먼저? 2019년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정도에 이미 1인 가구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전형적인 가구가 됐죠. 근데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 30대는 보통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30, 40대가 되면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60대 이후에 은퇴를 하는 이러한 결혼에 대한 시나리오는 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시나리오는 40, 50대가 어떻게 되고 60대, 70대 결혼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인 가구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의 이야기, 서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죠. 1인 가구를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으니까 1인 가구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라는 게 패턴으로 보이나요? 우선은 저는 편안함과 안락함, 의외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왜냐하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무게라는 게 존재하고 그것이 그냥 완전한 행복이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불안한 삶이 될 수 있고 가중되는 어떤 부담들이 있잖아요. 늘 누군가를 신경 써야 되고 누군가의 그렇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사교육이나 아니면 주거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오는 안락함. 이게 왜 상대적인 공감이 편안. 되죠? 이게 왜 공감이 되죠? 가족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순간들이 많죠? 근데 항상 약간 복작복작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긴 해요. 그치만 1인 가구도 혼자기 때문에 또 다르게 느끼는 압박감 같은 건 없나요?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편안함과 안락함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혼한 삶이 줄 수 있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삶에서 오는 불안함을 줄이고자 하는 게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좀 늘리고자 하는 것이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 먹고 넷플릭스 보고 싶을 때 넷플릭스 보고 여행을 하고 싶을 때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을 이제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이면이 있죠. 중요한 거는 같이 살지 않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외로움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감정인데, 사실은 저는 1인 가구만 외롭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같이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지 않으세요?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외로움을 좀 느끼는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때 외로움이라는 거는 정서적으로 통하지 않고 오해를 받아서 생기는 외로움. 같이 있으면서 갈등하기 때문에 생기는 미운정과 고운정의 외로움이라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의 외로움은 굉장히 무색무취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이나 어떤 게 없는, 왜냐하면 편안하고 안락함의 상태라는 거는 등락이 없이 완만하게 가는 삶이라는 것이고, 그 완만하게 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30대까지는 아까 말했던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굉장히 그걸 누리고 살지만 40~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그러한 삶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외로움이 증폭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미래에 일어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내가 가난하면 아무도 날 챙겨줄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라고 하는 돈에 대한 집착으로도 보일 수 있고, 또는 내가 혼자기 때문에 난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공통 감정으로 보이지 않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을 할 때 불안을 느끼는 경우들은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네, 그렇죠. 그리고 돈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다인 가구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은 기혼이라고 하면은 자녀를 돌봐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돈이 3~4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드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 삶을 택한 것이 1인 가구의 삶에 가깝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의도적으로 나타나진 않죠. 근데 일에 대해서는 몰두하는 경향들은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일에 몰빵을 하게 돼서 일에 몰입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일에 대한 몰입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다고는 보이진 않았어요. 오, 흥미롭네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1인 가구들은 소형주택에 살거든요. 집이 너무 크면 청소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편리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1인 가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은 어떤가요? 나는 혼자니까 절대 아프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건강에 대한 불안이나 집착이 더 높지는 않나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40대 이후가 되면은 건강에 대한 고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긴 합니다. 주변에서 자녀나 배우자가 술 먹고 들어가면 잔소리 하시죠. 잔소리보다도 바로 벌금을 맞습니다. 아하. 더 무서워요. 이렇게 벌금을 주든 잔소리를 하든 이러한 친밀한 타자가 1인 가구에는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와중에 40대에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다인 가구보다 훨씬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없어요. 혼자지만 꿀리고 싶지 않아. 혼자기 때문에 나는 더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이런 게 어떤 공통적인 감정으로 드러나진 않나요? 1인 가구에 대한 이미지가 2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미혼, 너는 결혼을 못한 것이다 라는 모습일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라한 어떤 독신의 모습의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화려한 솔로의 모습이죠. 나 혼자 산다의 연예인들의 모습이나 여유롭고 만끽하는 그런 1인 가구의 모습 2가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보통의 1인 가구는 사실은 그 스펙트럼 안에 존재를 하지만 이 2가지 이미지 중에 하나를 자기를 끼워 맞추게 된다면은 후자를 원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나의 모습이 초라한 솔로가 아니라 화려한 솔로, 멋있게 사는 솔로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그게 나타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한국 사회가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의존성을 악으로 보는 혹은 나쁜 것으로 보는 현상들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새나라의 어린이 아니에요, 이거? 네. 혼자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재능이고, 그게 미덕이라고 교육을 받는 사회이고, 이거는 유럽이나 서구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잉 솔로라는 책이 미국에서 나왔고, 에릭 클레넨버그라는 학자가 거기에서 1인 가구들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갖는 함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995년에 시카고에서 폭염 사태가 있었는데 네. 그때 1인 가구인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왜 돌아가시게 됐는지에 대한 사회적 부검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밝혀냈더니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기 싫고 혼자 이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힘들고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혼자 그것을 삭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이 책에서 1인 가구들의 상당 부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아플 때도 그냥 연락을 안 하거나 혼자서 겪게 되는 것이 40대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패기치기 싫다라는 감정을 해보면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행위에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셀프 이미지와 자존감이 상처받는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맞는 말이세요. 상호 의존성은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잠을 계속 자고 있다가도 흔들어 깨우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상호 의존성의 삶이에요. 그런데 1인 가구는 그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야 하고 또 의도적으로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4인 가구로 살 때는 아픈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제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이라도 사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1인 가구들은 그러한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친밀한 타자가 없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사회적 연결망이 없는 문제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외로움의 특성도 다르고 압박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스스로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돌봄을 요청하는 것조차도.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자면 신체적으로는 좀 더 안락한데 그렇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의 상황들이 나도 인지 못하고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잘 보여야 된다. 나는 이런 거에 패기치거나 누구 힘들게 하지 않겠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압박감 또는 누군가는 교류를 하려고 해도 누구한테 전화하지 어디 가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찾아야 되는 상황들. 맞아요. 자, 우리가 또 1인 가구 특성 얘기하다 보면 나는 결혼이 싫어 혼자 살래 해서 된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혼자 된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비율적으로? 비혼주의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만나보면은 정말 강력하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보다는 어쩌다 보니 솔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강력하게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결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아다리가 맞고 어느 삶의 순간이 맞았을 때 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철학, 신조, 이상형 이런 거와 어떤 특정 상황과 기회가 왔을 때 나의 선택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도 그런 운명적인 타이밍의 순간이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일에 너무 많은 몰입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의 20, 30대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20대 중반 정도에 이미 평생 직장을 얻게 되죠. 그러면 평생 직장을 얻게 된 다음에 과업이라는 건 결혼, 자녀 출산이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에 일자리도 없어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도 힘들고 일을 최초에 입직하는 경우들도 늦어지죠. 네, 30대가 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선 입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결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30대가 됐으면 그러면 이게 평생 직장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직을 하려면은 나의 커리어를 쌓고 거기에 성실히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시 30대 후반까지 갔을 때도 결혼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일, 커리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있고 이런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내 삶을 일이 채우게 되는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경향은 1인 가구가 더 강화될 것 같긴 하네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면 갈수록 타인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결혼이라는 제도로 선택하지는 않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고 좀 안정감을 가지고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터액션 하기 좋은 안전한 공간이 없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동네 주민들끼리 1인 가구라고 해도 같이 뭐 축구하거나 이런 기회들이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냥 가면 되는. 근데 한국에는 동아리에 가입하고 이런 거 없이는 편하게 혼자 있으면서 사람들과 연결 즐기고 다시 혼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1인 가구를 외롭게 만들고 1인 가구만이 아니라 현대인을 외롭게 만드는 포인트가 그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레이 올든버그의 제3의 장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3의 장소가 있어야 사람들은 공동체로 외롭지 않게 산다라는 건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집과 일터를 왔다 갔다만 하는 직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는 그게 더 심한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주 근접으로 살아요. 일터와 집이 거의 붙어 있는 그냥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한국 사회도 예전에도 마을 공동체가 네. 존재를 했었던 것인데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마을 공동체들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도시로 오게 되면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형성되기 전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옮겨 다닙니다. 특히 학군을 중심으로 옮겨 다니고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 계획이나 아니면 부동산 문제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지역에 몸을 담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거죠.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마을의 공동체라는 개념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들었던 가장 재밌는 형태의 자발적 커뮤니티는 요즘 당근마켓에서 맞아요. 생판 모르는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운동회 하고 되게 즐거웠다 이러고 다시 돌아가고 막 이런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역사회의 공동체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지금의 지역사회의 소모임들은 공간이 없잖아요. 장소가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공간을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어떤 커뮤니티를 위해서 제공하는 게 공공정책에서 되게 중요해질 수 있겠네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개인이 아무리 제3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라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나 공동체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은 사람들이 집, 학교 혹은 집 쇼핑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의 삶, 점이나 선의 삶을 넘어서 면의 삶을 살 수 있죠. 그러면은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아, 나 그런데 가기 싫고 내가 거기 가서 뭐 해?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은근히 많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본인에게 편하고 행복하다면은 저는 그 삶 자체를 지지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도 내향형의 인간입니다. 외향형의 사람들한테는 그런 공간에 가서 에너지를 얻지만 내향형의 사람들은 그런 공간이 또 다른 피곤을 낳을 수 있어요. 행복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안락함, 지금 상황에서의 편안함의 행복이 존재를 하고 그거를 우리가 헤도니아적인 행복이라고 말하죠. 쾌락적인 행복? 쾌락적인 행복, 즉흥적이고 지금 편안한 행복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유데모니아적인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은 사실은 혼자서는 갖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족 혹은 일터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만 기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 있어도 자기의 삶에서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은 유데모니아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사실은 생애 후반기로 갈수록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여할 수 있는 것. 기여할 수 있는 삶. 저도 하나의 단초를 발견한 영화가 있는데요. 네네. 2013년 정도에 만든 스틸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존 메이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이 공무원이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분도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이고 혼자 죽습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산 거죠. 혼자서. 그런데 마지막에 무용고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존 메이의 무덤 주변에 모여서 애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그 애도의 장면에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고 유대모니아적인 행복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저는 제3의 공동체를 만들어라.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맞는 삶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의 포트폴리오를 지금의 즉흥적인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기 삶을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그러면 1인 가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뭐 이런 질문도 던지시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피에르 보르디유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얘기한 다중자본 이론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좀 와닿았던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경제자본, 돈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 사람들과 연결, 문화자본이다. 이 얘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누군가와 연결된 느낌을 가지는가. 내가 좋아하는 밴드 라이브 콘서트에 가서 떼창할 때 생파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어깨동무하고 막 같이 노래할 때의 연결감. 인간과 인간의 뇌가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서 연결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거든요.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고 그 부분을 먼저 들었다면 책에 넣었을 것인데. 아, 진짜요? 사실은 제가 이제 돈이 있다고 1인 가구에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방송에서 했다가 수없이 많은 댓글들을 받았었거든요. 돈이 적기 때문이다, 그거는. 돈이 많으면은 행복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방송을 한 다음에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한 박사 연구팀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며칠 전에. 저의 이 강의를 듣고 실제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인 가구를 이제 5가지의 소득의 분위로 나눴을 때 3분위, 그러니까 중간 정도까지는 생활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4분위, 5분위로 가면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면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돈은 모았는데 무언가가 갉아먹힌 거거든요. 그 갉아먹힌 이 부분이 바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버느라고 내가 만들지 못한 연결, 경험하지 못한 문화적 경험, 이러한 것들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채워져야만 실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저는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특히 AI 시대, 지금 시대에 내가 돈이 많아져도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렇다면 본질적인 가치,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내가 의미를 느끼는 것들의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서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는 그 명제가 점점 더 빛을 발해 가고 있는 것 같고 무엇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가를 다른 곳에서 알고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지금 혼자 생활하고 있는 1인 가구다. 나 행복하고 싶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요? 우선은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이 1인 가구의 삶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회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자본이라는 게 꼭 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돈이나 일에 몰입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의 역량들, 생활 역량들, 문화적인 취향이나 취미 같은 것을 찾아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지금 안 그래도 일하는 것이 힘든데 생활 감각까지 키우고 친구까지 사귀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혼자 좀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 있게 갖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이 책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나가서 혼자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이렇게 1인 가구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제자들이 20, 30대이고 이들이 1인 가구가 되는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1인 가구에 대한 서사가 멀지 않은, 그러니까 40, 50대나 60대의 삶까지 보지 않는 지금의 20, 30대의 삶 속에서 1인 가구의 삶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삶의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지금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올해 중학교 가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5년 있으면 아들이랑 술 마실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아들도 이제 집을 떠나서 1인 가구가 될 거 아니에요. 혼자 살 테니까. 그러면 1인 가구가 된 아들에게 나는 무슨 얘기를 제일 먼저 해줄까? 어떤 건가요?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다. 근데 이 건강이라는 말 안에 되게 많은 것들이 오늘의 대화를 통해서 함축되어 있는 걸 느꼈는데 1인 가구지만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 너가 삶 속에서 진짜 다양한 연결들을 만들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혼자 잘 살 수 있는 거는 사회가 허락하는 안에서 그 토대 위에서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보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를 생존 경쟁을 위한 정글의 사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정글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사회를 우리의 어떤 희망이나 믿음이나 신념을 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인공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걸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그것과 함께 독립적인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인 관계와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함께 같이 고민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혼자가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와, 우리가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연구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몰입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어떤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너무 소중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내가 합쳐지면서 맞아요. 뇌가 연결되는 네, 좀 아쉽네요, 사실은.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그렇기도 하고 이 책에 많이 담지 못한 부분들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책을 또 쓰시면 되고 다음 네. 책 쓰고 또 저희 채널에 또 나와주시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연결이 계속 그렇죠.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네. 생기겠네요. 더 할 말이 많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